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여성의 삶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조선시대 여성들의 외출을 금지했던 내용들입니다. 여성들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 몸가짐, 옷 입는 것 등을 통제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통제가 없지만 간혹 보이기도 합니다. 종종 보인다고 해야 하나요? 통제가 늘 있지는 않지만 가족들 혹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옷 입는 것, 그리고 화장, 행동들을 통제할 때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통제하는 모습과 현대의 통제하는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선시대 어린 아이들이 글을 배우면서 처음 보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소학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학에서는 여성들을 차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일생에서 7세가 되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앉으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남녀 7세 부동석인데요. 7세가 되면 여성은 안채에서 여성의 일을 배우고 남성은 사랑채에서 글을 배우는 등 남성의 일을 배웁니다. 이렇게 함으로 여성과 남성을 분리시킵니다. 안채란 집의 가장 안쪽, 가장 깊숙한 곳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성을 유폐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성을 통제하고 억압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여성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차별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는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학의 명륜편 66장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는 아내 일을 말하지 않고 여자는 밖의 일을 말하지 않는다. 제사가 아니면 서로 그릇을 주고 받지 않는다. 서로 그릇을 주어야만 할 경우 여자는 광주리로서만 받고 광주리가 없으면 남녀가 모두 앉아서 남자가 그릇을 땅에 놓은 뒤 여자가 가져간다. 안과 밖의 우물은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같은 욕실을 사용하지 않는다. 같은 침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물건을 빌려주거나 빌리지 않는다. 남자와 여자가 같은 옷을 입지 않는다. 남자는 밤에 다닐 적에는 횃불을 사용하나 횃불이 없으면 그만둔다. 여자는 문을 나갈 적에 반드시 그 얼굴을 가리며 밤에 다닐 적에는 횃불을 사용하니 횃불이 없으면 그만둔다. 도로에서 남자는 오른쪽으로, 여자는 왼쪽으로 다닌다. 소학은 일상에서 남성과 여성의 분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손이 닿을 수 있는 기회조차 완전히 박탈하고요. 두 번째, 우물과 욕실, 침구, 옷 등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도로에서도 남성과 여성은 같은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여성과 남성은 철저하게 분리가 되지만 동등한 분리가 아닙니다. 여성을 가장 깊숙한 곳에 유폐하고 통제하려는 불평등의 분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7세가 될 때부터 지금 이 내용을 배운다면 어떨까요? 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물론 조선시대 이전에도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은 구분되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체로 남성은 집 밖에서 일을 했고 여성은 가사를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와 그 이전엔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선 이전에는 안채라는 공간을 두어 여성을 유폐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일, 남성의 일이라고 규정하면서 국가가 나서서 장려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볼 것이지만 여성을 절에 올라가지 않게 해야 한다는 상소가 올라간 적은 조선시대뿐일 것입니다. 결국 조선 여성은 외출 금지를 당했습니다. 여성의 외출 금지는 조선시대가 불교를 탄압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고려시대는 불교 국가였고 조선은 개국과 동시에 불교를 탄압했습니다. 정도전의 불시 답변은 불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새로운 국가 이념으로 유교의 성리학을 도입하면서 불교를 비판한 것입니다. 여성을 차별했던 것과 불교를 탄압했던 것이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여성이 사찰에 올라가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종교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조선이라는 새로운 국가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난 1000년 이상 내려온 불교라는 종교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조선이 불교를 탄압하며 개국하였지만 조선시대에도 여전히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조선의 왕실에서까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여성들이 불공 드리러 절에 자주 갔는데요. 이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불교를 탄압하는 것과 여성을 통제하는 것,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맞물리며 통제를 당한 것일까요? 여성들은 불공을 드리러 절에 자주 갔습니다. 바로 이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유교 성리학에서는 여자들의 외출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고 집안 깊숙이 유폐하려 했는데 여성들이 절에 불공 드리러 가는 것이 거슬렸습니다. 결국 불교를 탄압하는 것과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법을 만들자는 상소가 올라갑니다. 조선왕조실록 태종 4년 12월 8일의 기사입니다. 실록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교의 도는 속세를 멀리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부녀의 도리는 단정하고 정숙하여 스스로 정절을 지키는 것을 주로 삼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국가에서 법령을 엄히 세워 무릇 부녀로서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하는 법을 엄격히 시행하여 백성을 착하게 가르쳤습니다. 근래에 법령이 폐지되고 해이해져 부녀가 절에 올라가는 것이 끊이지 않으니 공공연히 음행을 저지르고 절개를 잃는 것이 이러한 까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하건대 관청으로 하여금 부녀로서 절에 올라가는 것을 일절 모두 금하여 풍속을 바로 잡으소서. 여성들이 절에 가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하는 상소입니다. 이 상소를 보면은 왜 절에 가는 것을 금지했는지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여성들이 사찰에 올라가 절개를 잃는 것, 즉 간통을 저지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찰에서 간음이 일어났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이 부분을 먼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할 것은 21세기에 생각하는 간음과 조선시대 성리학에서 말하는 간음은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상소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다면 당시 여성들이 절에 가서 문란한 생활을 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말하고 있는 간음은 무엇일까요? 조선시대에는 남자와 여자가 밥상에서 마주 앉아 있는 일도 간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물건을 줄 때 손에서 손으로 건네주는 것도 간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부녀자들이 가마를 타는데 칸막이가 있는 가마를 타도록 하는 것도 가마를 지는 사람들과 접촉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간음은 기혼을 유무하고 혼의 성관계를 갖는 것을 모두 간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미혼 남녀의 경우에도 비교적 처벌이 약하긴 했지만 간음이었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약속한 사람끼리의 성관계를 가질 경우도 간음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간음죄가 미혼인 경우에도 해당되는 이유는 여성의 절개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성은 오직 한 명의 남자, 미래에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남편과 성관계만 해야 하기 때문에 간음이라고 본 것입니다. 즉 미혼 여성은 미래의 남편에 대한 절개를 잃어버린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여성과 남성을 상상이 초월할 정도로 분리하였고 여성을 통제하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법이 얼마나 엄격하게 집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확실한 것은 간음의 개념이 지금과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좌우간 조선시대의 여성들이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하면서 심지어 절에 올라간 것은 실절한 것, 즉 정조를 잃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상소의 내용은 성관계의 유무를 떠나 실절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여야 했습니다. 여성의 정조는 훗날 남편에게만 허락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남편이 될지 모르지만 남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하여 정조를 지켜야 했고 순결해야 했습니다. 여성은 평생 남편이라는 한 명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어야 하고 남편의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정조를 소중히 여겨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성은 어땠을까요? 남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아내 이외에도 많은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다 해도 문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12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사형을 시켰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여성일 경우 첩으로 둘 수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은 남편에게 종속되었기 때문에 평생 한 명의 남자와만 성관계를 해야 했지만 남성은 여러 사람과 상대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떠한가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남성이 여러 번 경험하는 것은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여성은 경험이 있다면 문란하거나 걸레라는 표현을 쓰면서 여성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발언을 합니다. 여성을 향해서 걸레라고 표현을 쓰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다시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조선시대의 이야기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조선시대에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했다고 해서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왕실에서 지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여성들이 절에 올라가는 것을 통제해야 하는데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대부 집안 여성들도 절에 올라갔고 심지어 세종의 비 소현왕후도 불교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에 다니는 것을 처벌을 통해 막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성종 25년에 임금의 형이었던 월산대군의 부인이 흥복사를 창건하였습니다. 이때 많은 여성들이 구름대처럼 절에 다녀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원부와 사관원에서 중을 잡아 처벌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의 형수님이 창건한 절이며 너무 많은 집 사대부 여성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성종은 부녀자나 지아비가 부모를 위하여 불도를 믿는데 어찌 사찰을 다 헐어버릴 수 있겠느냐, 또 어찌 능히 금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교에서 효를 근본으로 하고 있는데 여성들이 절에 가서 부모를 위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불교이지만 효를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좌우간 조선시대의 여성의 외출을 금지하면서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했다는 것은 여성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조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조선시대에 말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는 어떠한가요? 이쯤 되면 어떤 사람들은 제 말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문란한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오해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 여성과 남성을 차별을 해서 남성은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여성은 그럴 수 없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남성은 여러 사람과 경험이 있으면 능력자이고 여성은 걸레라고 한다. 그런데 여성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제가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성이건 남성이건 문란한 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도 여성과 남성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성은 늘 몸가짐을 잘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정조를 목숨처럼 지킬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지금도 나이가 많은 분들은 정조를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거의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것도 있는 듯 합니다. 여성은 몸가짐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여성의 옷 입는 것 등으로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제할 때가 있는데 가족이나 남자친구가 옷 입는 것, 화장, 행동하는 것, 말하는 투 등을 가지고 통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범죄에 노출이 될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해 주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범죄 사건이 터졌을 때 여성의 행동이나 옷차림 등 때문에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옷차림이 성범죄 사건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몰고 가서도 안 됩니다. 가해자가 잘못한 것임에도 피해자가 조심해야 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를 찾고 피해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식으로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한 것처럼 몰고 가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즉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상하게도 피해자인 여성이 죄인 취급받는 일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여성의 옷차림을 문제 삼거나 늦은 시간까지 왜 다녔느냐, 왜 혼자 거기에 갔느냐 등등 많은 내용으로 성폭행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으며 피해자의 잘못도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2차 가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피해자를 2번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말을 합니다. 여성은 조심해야 된다고, 몸가짐을 잘해야 된다고. 여성이 조심하지 못해서 성폭행에 노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딸에게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나 아들들에게 여성들의 몸을 만지지 말라고, 성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딸은 단속하지만 아들은 교육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딸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교육하고 아들을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을 통제하고 여성의 몸가짐만을 문제 삼았던 조선시대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납시다. 그런 사고방식이 심각한 사건 사고 속에서도 여성들이 차별받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여성의 외출이 문제시 되는 것이 아니며 여성이 절에 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통제하고 차별하려 했던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딸을 단속하지 말고 아들을 교육시키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안전한 세상, 차별 없는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